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도미넌스가 또 잡힐랑 말랑 했다가 또 올리고 그런 참 나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되면 이 도미넌스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폭이 커지기 때문에 오를수록, 그죠? 뭐 예를 들어서 60에서 30을 가는 거랑 50에서 30을 가는 거랑 40에서 30을 가는 거랑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상승장의 고점에서는 도미넌스는 낮은 곳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즌이 끝났다, 혹은 이번엔 알트 시즌이 없을 것이다, 또 뭐 주봉상으로 ACD가 데드크로스가 났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황이 다른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알트 시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전과 다르게 현물 ETF가 있었고, 이전과 다르게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요 공약으로 크립토를 했고, 그걸 말뿐인 공약이 아니고 실제로 차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준비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밈코인이 발행한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밈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사남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데,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너무 크게 이슈로 다가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왔던 대중들, 그리고 무조건 상승장 주기론으로 봤을 때 대개롱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알트코인 레버리지를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청산이 되면서 또 공포심을 계속 주는 그런 단계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막 뭐 저점을 여기서 깼다거나 그러진 않고 계속 여기서 어쨌든 뭐 내려가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는 어느 데가 좀 생각이 나냐면, 이따 자료를 더 보여드릴 건데, 뭐 이런 자리라던가 아니면 이때라던가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한 3주 정도 빠졌던 거,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다음에 또 보면은 또 공교롭게도 빠지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결국에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어느 정도 지지부진했던,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코인 가격을 봤을 때 좀 지지부진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결과적으로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사이클이라는 것도 매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대로 간다, 4년 주기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게끔 계속 운전수들이 그걸 만드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사이클대로 어느 정도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미넌스도 어디서 멈출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 현금을 30% 이상 보유를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비중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알트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조금씩 매집한다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가장 내가 팔 수 있는 비싼 가격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조금 헤더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는 부분, 근데 어쨌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 부분들이, 일단은 이 윗꼬리를 또 채우러 요번 주에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가 좀 눌리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고 여기서 좀 비비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좀 잘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때가 거의 우리가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횡보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상으로 봤을 때는. 알트는 횡보가 아니었지만, 근데 이 기간이 크립토에서의 하루는 일반 주식시장에서의 4배 플러스 알파와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어쨌든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식의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는 1일은 곧 4 플러스 알파의 1이 된다.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우려스러웠던 부분을 좀 더 어느 정도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USDC도 계속 찍히고 있고요. 테더도 다시 올타임 하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자금은 2022년 초에 가장 높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보다 훨씬 더 많은 유통량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시총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시총은 2021년 최고점 부근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총, 그러니까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시총은 아직까지 여기를 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알트의 시총 역시도 이 구간을 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보면 여기에서의 눌림목이 좀 있을 수 있다. 알트들이 그 기간에 도미넌스를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를 때는 그 다음 영역에서는 이 저항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눌렸다가 또 오른다면 5번 정도를 시도를 했을 때 돌파가 나오면 이런 정도의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게 265%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알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뭐 8월달, 11월달부터 이렇게 보면 이거 148%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가는 게.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한 250%, 26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알트장이 제대로 된 것이 오지 않았고, 그게 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후에 떨어지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좋다. 다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결국 하는데, 사실 시황도 그렇게 바뀌진 않았고 대응도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루하루가 영상을 안 찍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왜 되도록 영상을 찍고 있지만, 주말에는 좀 부득이하게 제가 좀 바빠서 못 찍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인데, 그쵸?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좀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있는데, 근데 한 번 더 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르는 거라서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완전한 바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길게 걸리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고려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 수요가 정말 이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급 충격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분이 얘기를 든 게 코로나랑 요소수 사태 같이 이러한 용도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비트코인이 공급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조금 이제 하나의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우리가 7년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금 나왔어요. 14,000개가. 그래서 아직 거래소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지난 움직임들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큰 하락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는 보면 반대로 저점에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시즌 종료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든다라는 거. 아직 거래소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얘가 자꾸 이렇게 버텨주면서 일종의 어떠한 이 선을 그었을 때 이런 지점들을 자꾸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4시간 봉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러다 결국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세에서 비트코인의 독주가 일어나는 장은 보통 사이클을 처음부터 겪은 사람들은 이걸 아는데, 알트 불장이 시작된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 내가 시즌을 해봤다라고 해도 2021년 2월 이후에 업비트나 비썸 계좌를 만들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못 느껴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도미넌스가 오르고 알트가 왜 여기에서 힘을 못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야 되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랑 직접 느끼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알트장이 온다면 뭐 61%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더 낫죠, 도미넌스가. 그래서 그거는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 인내심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물 ETF 이후에 한 3주 동안 빠졌던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때는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더 갈 줄 알았지만 뭔가 버티다 올라갔다 하면서 지나고 보니 아, 그렇네, 이것처럼 이슈에 파는 게 맞았네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게끔 만들다가 우리의 혼을 빼놓다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전의 사이클들 봤을 때도 다른 대통령들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했다가 그때부터 이후에부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예전 사이클을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쫙 보면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다 보면 언제냐면 그 취임하는 날이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보면 1월 이후에 여기서 지지부진한 구간이 끝난 다음에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 2021년 1월 20일 때, 이건 일봉으로 봐야겠네요. 이게 잘 보이겠다. 자, 봅시다. 2021년 여기서 1월 20 이후에 지지부진했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지지부진했다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때는 텀이 좀 짧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게 제도권으로 가면서 이 기간의 움직임도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2월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보면 2월, 우리가 지금 2월 10일이니까 2월 10일을 보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이전 2021년의 사이클보다는 조금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엔 빨랐는데 이 횡보를 통해서 이제 주기가 더 늦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뭘 보면 되냐? 17년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럼 17년에서는 어떻게 흘러갔냐? 라는 걸 보면은 2월에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서 좀 흔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를 안 주고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전략으로 바꾼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1년 동안 4000%가 급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비트코인은 매우 좋은 전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일러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계속 레버리지를 통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성장기 때. 근데 이제 그걸 비트코인으로 자기는 하겠다 이건데, 요게 저는 그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주식과는 다르게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때 세일러가 이겨낼 수 있냐, 레버리지를 했을 때. 근데 그거를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하락장 때 그게 뭔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인데, 이론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계속 지나온 역사가 증명을 하기 때문에, 다만 기간별로 잘랐을 때 비트코인이 빠지는 기간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점점 자산이 우상향하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만 좀 조심해서 하락 사이클 때 좀 피하고 이런 것만 좀 잘하면 결국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점이 입증이 되면 다른 기업들도 메타플래닛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죠, 스트래티지로, 그런 애들처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공급 충격은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될 거고, 비트코인이 나중에는 아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나를 매집하는 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8000비트 하드디스크가 쓰레기 매립지에 묻혔는데요. 그걸 이제 영구 폐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영 이 8000 비트코인을 못 찾는다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그러니까 락업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공급량에 있어서 공급 충격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나중에 되면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지금 33인데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평가는 맞다.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전 이거 정말 매우 저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트를 모아가는 것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넌스가 오르는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체감이 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저점인 것 같은데
정도인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 20% 30%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물론 좋기는 한데 그렇게 떨어지면 그 이후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적은 비중으로 여러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추매를 암시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딱히 횡보장이라 알트를 매집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해서 선물을 하는 게 저는 일단 눌림롱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때 손절 난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열셋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타겟을 가는 식으로 롱을 쳤는데 뭔가 횡보장에서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선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선물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의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선물방 도움받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하는 멤버십도 있는데 아마 지금 멤버십은 굉장히 저는 보수적으로 가는 편이라 다들 어쨌든 이 심리적인 부분을 다 사이클 겪어보면 좀 편한데 그게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내가 돈을 내고 멤버십을 들어왔는데 뭔가 이제 당장 이제 막 이것저것 수익을 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으신 분은 아마 인내심에서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보다는 이제 뭐 선물방 정도만 지금은 유효한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장이 좀 좋아지고 하면 다시 또 멤버십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후에 만약에 영상을 찍을 시간이 생기면 영상을 또 찍도록 할 거고 오늘 오후에는 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미리 공지를 드리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